4월 19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견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한태우 아나운서 대신해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륙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 강한 일사가 더해지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현재 원주 지역 기온이 11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지만 한낮에는 28도까지 치솟으며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절기 고구인 내일 중북부 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름 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기로 한 원주시의 결정에 반발해 시민단체 등이 철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늘 오전 11시에 또 의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고요. 또 원주시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수색 강화와 더불어 대응 행동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 중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또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전통문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과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달과 다음 달 임산부 태교 강연과 공연, 다음 달 20일에는 나스마떼인 향교라는 요가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행사 소식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 상견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가 강릉 지역에 2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 경영 자금의 이자 2%를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긴급 경영 자금 대출은 한 업체에 5년간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강원도는 불에 탄 건물과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등 지방세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 8,720원인 1.5%, 2022년엔 9,160원으로 5.5%, 2023년 기준 9,620원인 5%로 내년도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가 추진됩니다. 강원도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올해 국비 13억 원을 확보해 산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표준 데이터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표준화된 특화 서비스형 플랫폼이 보급되면 생산 비용 절감과 해외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 극장의 원형을 보존 중인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기로 한 원주시의 결정에 반발해 시민단체 등이 철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카데미 친구들 오현택 수호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친구들 오현택 수호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 아카데미 극장 현재 원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관 극장이고 또 원형이 보존돼 있는 국내에 가장 오래된 극장이기도 하죠. 민선 7기와 지금 민선 8기에 걸쳐서 아카데미 극장 보존 사업이 먼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시민들이 원주시 역사박물관과 협업을 해가지고 보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백인백석 등의 모금운동을 통해서 원주시가 작년 1월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하지만 새로운 시정이 들어서고 인수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을 권고하면서 재검토 기간이 8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문체부 유흥공간 문화재생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 고비 9억 원을 받게 됐지만 원주시가 국비 수용을 하지 않고 철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민 250명이 신청한 시정 토론을
선고를 받지 않고 있는 묵살한 상태입니다. 네. 어디 급하게 뛰어오셨나 봅니다. 네, 숨 좀 가다듬으시고요. 네. 자, 백인 백석 등 모금 운동을 통해서 그러면 얼마나 모금한 겁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3주 만에 1억 원이 달성하였고요. 네. 네, 1억 원 정도가 달성하였습니다. 네, 그만큼 시민들께서 이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기 위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이 모금 금액으로도 마음을 좀 보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민선 7기 원주시가 부지 매입과 또 국비 지원 등 보존 방안을 구축했던 반면, 현재 또 민선 8기 시정은 극장 보존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가장 큰 게 예산이 많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실 리모델링 60억 중에 39억 원을 국도비로 지원받고 원주시는 21억을 부담하면 됩니다. 이런 비율은 사실 국비 지원 사업에 흔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리모델링 이후의 건물 유지비인데요. 문체부 같은 사업으로 리모델링한 9천 아트벙커는 연면적 5,500m 제곱의 유지비가 1억 원이 듭니다. 아카데미 극장은 1,500제곱미터입니다. 27%인 거죠. 2,700만 원이 보수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사업비는 어느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예산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시청에서는 한 번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주시에서는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연 보수 비용이 2,7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2,700만 원 보수 비용이 아까워서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야외 공연장과 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는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 내용이라고만 밝히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편성 후 의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첫 번째로 야외 공연장과 주차장이 필요한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 저희가 기자회견문에 밝혔듯이 아카데미 극장 도보 2, 3분 거리에 이미 문화의 거리 상설 공연장, 평원동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평원동 주차장도 18면이 있고요. 이 야외 공연장이 너무 잘 운영되어서 더 필요해서 만든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1년에 몇 차례 큰 행사에만 쓰이고 있다는 건 중앙동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또 야외 공연장이라뇨.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원주천면에 330면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180면 주차장이 새로 만들어지고요. 아카데미 극장 철거해서 만들어지는 20면 주차장이 재래시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건 너무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카데미 극장 보존하면서 문화공유 플랫폼이 만들어져도 주차장 10면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로 늘어나는 건 10면 주차장인 거예요. 아마 국민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 철거 예산안을 올렸는데 이게 위법하다는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은 공유재산이라 목적이 변경되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변경 계획안을 올려야 하는데 원주시가 그걸 졸속으로 처리하다가 놓친 거죠. 어제 그 사실을 알고 심의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서면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의회는 이게 시에서 하는 행정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의회는 이게 나치기식 행정이 잘못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시청에서 하자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친 예안이라도 오케이 하는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시가 의회에 상정한 안은 공유재산 목적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 공유재산 목적 변경을 다루는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 예산을 올린 건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존 지지 서명을 월요일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 어떻습니까?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위한 온라인 지지 서명을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하였고 6시간 만에 1,000명이 넘어섰고 2일째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를 연출한 이명세 감독님,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임신내 감독님, 배우 유지태, 배우 박정민 등 영화인들의 서명이 이어지고 있고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시고 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이 섰던 김동호 위원장님이 지지 영상 이후에 연극인 박정자 선생님과 같은 응원 영상을 보내주셔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서명과 지지 영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유명 영화인들께서도 아카데미 극장 보존에 지지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좀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네. 자, 이 아카데미 극장 보존과 또 재생을 위한 시민 모임 아카데미 친구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오늘 오전 11시에 또 의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고요. 13일 기자회견에서는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 철거 브리핑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야외 공연장과 주차장 20면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물었습니다. 오늘은 원주 시위의 계획에 맞춰서 의원님들에게 지지 설명에 시민들이 남겨진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피켓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피켓 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20여 곳이 함께 연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원주 파랑마을, 원주 민우회, 전국 교수 노동조합 상지대회 등 단체뿐만 아니라 원주 책방 네트워크 소북소북, 원주 청년생활연구회, 로컬리티 치움연구소 등 현장에서 원주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단체들이 협력해서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위한 시민행동이라는 연대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후 연대 모임은 원주를 벗어나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역 맘카페 원주 파랑맘, 네, 일부 회원들도 철거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의원들에게도 질의서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계획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는지 원도심 활성화에 주차장 20면과 야외 주차장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물으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시의원으로서 조례에 따라 청구한 시정정책 토론을 받지 않는 원주시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를 여쭤봤습니다. 오늘 12시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주시는 의회로 이 안건을 넘겼기 때문에 의회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의회가 오늘 개회하고 21일 문도위에서 철거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이후 예결위와 본회의가 남았고요. 저희는 오늘 피켓 시위 이후에 앞에서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폐회 전에 5,000명이 넘는 시민분들의 서명을 의회 의장님께 전달드려 보존에 위한 시민들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문화도시위원들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 내려주실지 이 결정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질 수가 있겠나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아카데미 극장 유지냐 철거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주시에서는 시민 250명이 신청한 시정토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명분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시민들께서도 좀 의견을 주시면 행정기관에서도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나요? 네, 지금까지 아카데미 친구들 오현택 수호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확산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주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역에 퍼지는 걸 막기 위한 대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반적인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원주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인데요. 지난달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명 ASF가 방역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서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내려오는 걸 제대로 막지 못한 점과 또 농가에서도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ASF는 돼지과 동물에게만 나타나는 바이러스로 사람에게 전염될 위험은 없지만 이 바이러스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농가의 피해가 큰 만큼 경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주의 경우 지난 2021년에 최초로 야생 멧돼지 ASF가 발생했는데요. 현재까지 농가에서 발생된 건 없지만 올해 들어 50건 이상의 야생 멧돼지 ASF가 발생하고 있어서 원주시는 수색을 강화하고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환경과 우현영 주무관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과 동물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주요 증상으로 기 말단이나 복부와 다리 등의 충혈, 그다음에 피부 발작이 나타나며 100%에 달하는 치사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양돈 농가 돼지에게 발생했을 때는 양돈 농가의 피해가 클 수 있어서 이런 양돈 농가의 피해를 차단하고자 야생 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야생 멧돼지에서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올해만 한 총 51건의 야생 멧돼지 ASF가 발생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원주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주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원래 이 ASF 발생은 멧돼지의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에 집중이 됐는데요. 점점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 전국 중에서도 강원 지역과 경기 북부 지역이 발생 우려 지역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방역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 기초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ASF는 사람이나 차량 같은 매개체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만큼 모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날이 풀리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입산할 때 음식물을 두고 오면 야생 멧돼지가 먹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산에 음식물을 버리지 않아야 하고요. 또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또 등산을 마친 후에는 신발이나 옷을 깨끗이 털고 세탁해서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원주시에서는 최근에 멧돼지가 포획되는 경우가 줄고 있어서 상설 포획단을 운영하면서 멧돼지의 개체 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현영 주무관에게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원주시에서는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그다음에 원주지방환경청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집중적으로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고 폐사체 발견 시 신속하게 매몰 등을 처리해서 발생 지역 주변 야생 멧돼지 서식 흔적 등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또 모범협사 32명으로 구성된 상설 포획단을 연중 상시 운영해서 야생 멧돼지의 개체 수를 줄이고 서식 밀도를 감소시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럼 실천할 행동 요령도 있습니까? 네, 야생 멧돼지의 폐사체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2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폐사체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치명적이기 때문인데요. 이 멧돼지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원주시나 지역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고요. 목격한 경우에 최소 5일은 양돈 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에서는 농장 내부나 외부를 출입할 때 철저한 소독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지역 농가가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역 수칙 잘 지켜서 ASF 차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과 다음 달 5월 가족 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김효열 원장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옛 향교 교육관을 리모델링해서 운영 중인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작년 3월에 개원했으니 이제 막 새롭게 운영한 지 1주년이 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예, 2002년도에 이제 원주 향교에서 전통 유신 문화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전통 홀레 시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우리 향교에서 재정에 많은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급기야 교회에 인대까지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 되겠다 해서 게다가 이제 교회가 나가고 그래서 우리 향교 장이들이 임시총회를 거쳐서 우리가 너무 이거 감당이 벅차서 원주시의 기부채납회로 의결을 내고 원주시에서는 이 전통 홀레시장을 리모델링해서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으로 이렇게 지난해 7월에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원창모 원주시장과 협의를 해서 원주의 향교에서 강의하고 또 원주 역사박물관 강원감령에서 강의하는 그 전통문화교육을 총망라해서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에서 강의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육원이 설립이 되게 된 겁니다. 네. 개원 이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찾아주셨고 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요? 예, 지난해 7월 하반기에 16개 강좌 304명이 이제 수강생이 접수되고 또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들이 1,740여 명이 와서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특강, 또 시조창 행사, 또 저희들의 한복의 날 이런 행사를 해서 한 2,12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3월 6일부터 수강생을 접수했는데 현재 21개 강좌인데 320명이 수강하고 또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들이 접수를 해서 11월까지 1,622명이 이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또 특히 인기 강좌로는 이제 선비학당의 상지대학교 전 이상은 교수, 또 김인규 전 행성정교, 한교정교 이분들의 이제 동양고전 4서 3명반이 이제 정원이 꽉 찼고 또 풍류 강좌로 이제 최혜성 강사의 이제 전통무용, 공예 이런 10개 강좌는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또 문이나 한국화, 도자기 강좌는 접수 하루 만에 정원이 마감돼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참여율이 상당히 좀 높네요. 예, 저희도 상당히로 한 95% 이상의 수강생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번 주인데요. 22일에는 임산부 가족 태교 강연과 공연이 있고 또 바로 다음 날인 23일 일요일에는 또 풍류살롱 국악 공연 등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좀 강연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지난해 저희가 외국인 참여를 해서 한옥 스타일에서 향교에 저렇게 하루씩 하루를 보내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원주 시민들이 많이 질을 해서 원주 시민들을 상대로 한옥 캠프를 개설해서 7, 8월에 2회에 걸쳐 40여 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원주 향교에서 별빛 캠핑, 플레이 향교, 체험관, 또 온가족 인문학 콘서트로 복합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리고 22일 임산부 가족 태교 강연, 네, 풍류살롱 국악공연. 이거 어떻게 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 교육원에서 슬로프레이스 원주 향교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슬로프레이스는 나를 만나는 곳 원주 향교라는 주제로 이제 조선시대의 원주 향교 중등 교육교환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닦아 참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했던 향교가 그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활용해서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사업을 저희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이렇게 낙점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공모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교육은 이제 우리가 할 때 임산부를 위한 태교 프로그램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진행하고 있고 매주 또 토요일 2시에는 태교 프로그램이 함께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고 또 가족만이 행복하는 현명한 육아 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고 또 여러 들려주고 싶은 노래 공연이 또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일요일 오후에는 또 풍류사랑이 진행됩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판소리를 해설, 또 이야기 형식 공연으로 연주, 춤, 노래, 다양한 장르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풍류사랑은 4월, 7월, 9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신청 방법은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이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까? 예, 그 전화도 접수도 할 수 있고 또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을 방문해서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국악을 들으면서 태교를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임산부들이 편하게 가족과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은데 구준역한 한옥과 더불어서 예. 전통문화교육원에서 함께할 수 있다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주 끝으로 초대의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요번에는 이제 나스미떼인 향규라고 그래서 원주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원주향교 명륜당에서 토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고, 또 원주향교 합 역사공원 문화마당에서 요가, 다도 공연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도와 함께하는 전통음악을 들으면서 주변의 그 고운 공기와 함께 흐름을 느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요가 프로그램은 5월부터 모집을 해서 매일 아침 요가는 아침 6시 반에 원주향교 역사문화공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요것도 이제 홈페이지를 해서 접수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요가 프로그램은 5월부터 11월까지 매일 1회에 걸쳐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산부와 가까이 있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셔서 저희 원주 전통문화교원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이렇게 성인, 어린이 또 노인 전 연령층이 함께하는 우리 공간이 되도록 우리 전통문화교원에서 홍보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예. 향교 명륜당 잔디밭에서 요가와 또 차음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예. 더군다나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호응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의 김효열 원장이었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고요. KBS 원주 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한태환 아나운서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